사이언스, 네이처,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리고 작년엔 노벨 화학상까지?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세상이 집중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술은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무엇인지 알려면 크리스퍼가 뭔지 알아야겠죠? 크리스퍼란 짧은 회문성 반복 서열을 의미합니다. 이는 박테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박테리아는 바이러스 침입 시 빨간 부분인 바이러스의 핵산을 인식합니다. 그 후 캐스라는 단백질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핵산을 절단합니다. 그런 뒤 절단한 조각을 자신의 DNA 중 회문 구조 사이에 보관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생긴 회문 구조와 핵산이 반복되는 형태를 크리스퍼라고 합니다. 크리스퍼에 대해서 알았다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기 바이러스에 감염을 한번 당해서 크리스퍼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재침입하면은 바이러스에서 가져온 크리스퍼 구조를 전사합니다. 회문 구조를 가진 tRNA, crRNA와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포함하는 crRNA를 전사하여 만들고 이 둘을 합쳐 가이드 RNA를 만듭니다. 가이드 RNA는 일종의 핵산 분해 효소인 cas9 단백질과 결합하여 복합체를 만듭니다. 이때 가이드 RNA는 침입한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와 상보적이므로 바이러스의 DNA를 찾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길을 찾아주었다면 cas9이라는 효소가 팸 서열을 인식하여 자르게 됩니다. 세포의 경우 DNA를 잘랐다면 잘린 DNA를 계속 복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을 무작위법이라고 하고 삽입을 원하는 특수 DNA를 잘린 틈 사이에 넣어주는 것을 대체법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서 유전자를 자르거나 자른 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박테리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다우드너와 샤르팽디에가 밝혀냈습니다. 즉, 가이드 RNA만 바꾸면 cas9 단백질을 바꾸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임상 논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크리스퍼 cas9을 이용한 겸상 적혈구증과 지중해성 빈혈 유전자의 편집입니다. 이 질병은 적혈구의 유전자 변이로 인해 베타글로불린의 모양이 변하여 적혈구가 찌그러진 모양으로 변하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는 질병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BCL11A 유전자를 잘라내면 적혈구의 찌그러진 베타글로불린이 만들어지지 않고 감마글로불린이 만들어집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적혈구의 98% 이상이 모두 감마글로불린이 포함된 적혈구로 바뀌어서 산소 운반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1세대 유전자 가위 GFN, 2세대 탈렌, 3세대 크리스퍼가 존재합니다. 크리스퍼 가위는 GFN과 탈렌보다 인식하는 염기의 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원치 않은 곳을 자를 확률이 매우 감소합니다. 그리고 GFN과 탈렌은 단백질이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르고 싶은 목적 DNA가 바뀌면 단백질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퍼는 cas9이라는 단백질을 그대로 두고 가이드 RNA만 바꾸면 되어서 유용하고 경제적입니다. 크리스퍼 가위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DNA의 각각 다른 부위를 절단하는 cas12a, mgcas12a 등 다양한 단백질을 사용하여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계속 발전하여서 현재 4세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4세대 유전자 가위는 프라임 에디팅이며 cas9을 변형하여 단일 가닥만 절단하고 역전사 요소를 이용하여 교정된 염기 서열이 포함된 DNA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은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에 전 인류적 합의를 맺기 위해 2015 국제정상회의에서 합의하게 됩니다. 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포 수준의 유전자 편집도 감독되어야 한다. 둘째, 치료를 위한 체세포 편집도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생식세포의 편집은 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긴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중국의 허쟁쿠이 교수입니다. 그는 HIV의 내성을 갖도록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를 조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자신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명언을 발표하며 마치겠습니다. 미래 인류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슈퍼휴먼이 지배하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20학번 정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